튼튼하고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단학가에 안과 선생님 출연했던 거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럼요.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고 뭐 장병들 대부분이 시력이 안 좋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이 시력 저하는 비단 장병뿐 아니라 청소년기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고요. 네. 근데 국방부에서 이번에 장병들의 시력을 위해서 또 한 번 발벗고 나섰다는 핫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의 김대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슬리피 리포터. 네, 시력이 떨어져서 고민 중인 슬포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슬포터도 그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장병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군대에 있으면 훈련할 때나 사격할 때 뭐 여러 가지 등등 시력이 중요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경 렌즈가 깨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 이런저런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육군 군사사령부와 대한안경사협회가 저시력 장병용 안경 렌즈 품질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업무 협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시력이 안 좋은 장병들은 앞으로 대한안경사협회 소속 업체를 찾아가시면 정밀 시력 측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방독면, 전투용 안경 렌즈를 도수에 상관없이 2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군에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와! 2만 원 지급해요? 네. 이 시력이 안 좋을수록 안경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오늘 정말 굉장한 뉴스였습니다. 자, 셀포터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장병들의 눈 건강부터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하는 국방부. 이게 바로 진짜 행복한 병영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도 행복한 군대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부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죠? 네, 연애 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만나볼까요? 네. 나오셨나요? 여러분, 혹시 첫사랑 기억나시나요? 저의 첫사랑은 고등학교 때 심지어 3년 내내 짝사랑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지난 휴가 때 동창 모임을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첫사랑 그녀가 있더라고요. 대학생이 돼서 그런가 더 예뻐졌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인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죠. 그동안 고백 한 번 못했지만 편하게 대화도 잘했고 다행히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이상형이 재미있는 남자라는 것도 알아냈죠. 제남. 그리고 복귀 후에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일주일 전. 수민아 뭐해? 오늘 날씨 너무 좋지. 난 그냥 너튜브 봐. 요즘 스개파 때문에 진짜 너무 웃겨. 하루 내내 봐도 질리지가 않네. 군대가 아니네요. 수우파? 나도 봤는데 춤추는 거 진짜 멋있더라. 아니 수우파 말고 스개파. 개그우먼들이 수우파 딱 패러디한 건데 진짜 천재인가 봐. 너무 웃겨. 그 개그맨들도 춤을 춰? 아니 그 노이로제 못 들어봤어? 나중에 한번 봐봐. 진짜 재밌어. 나도 부대에서 너튜브로 강의 많이 들어. 나도 좋은 강의 보내줄게. 재미없다, 재미없어. 그래 난 웃긴 거 위주로 봐서 강의도 한번 보지 뭐. 참, 너 그건 봤지? 꼰대이. 진짜 우리 아빠보다 더 꼰대야. 밥 먹자. 재밌지. 꼰대? 그게 뭐야? 꼰대이도 모르는구나. 뭐 그래, 군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군인은 안 저럽니다. 전 사실 스스로 생각해도 진지한 편이에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개그 컨텐츠도 잘 모르고요.
솔직히 말하면 태어나서 웃기다라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유머스러운 남자랑은 거리가 멀긴 하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녀를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고급 유머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 휴가 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기대된다. 나도 써먹어야지. 휴가 당일. 수민아, 다시 보니까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뭐 먹을 것부터 좀 시키자. 잠깐만, 나 깨톡이 와서. 뭐야? 김대희 얘 진짜 웃겨. 대희? 우리 동창 대희? 응. 지난번에 동창회 때 들으니까 개그맨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난 얼굴만 웃기게 생긴 줄 알았는데 얘 생각보다 완전 웃기네. 이러다 진짜 개그맨 되겠어. 뭐냐? 하긴 대희는 뭐 옛날부터 얼굴만 봐도 다들 웃었지, 빵빵 터졌지. 아유, 나도 이번에 고급 유머 좀 준비해 왔는데 너 이 문제 알아? 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이럴 때 뭐라고 하게? 와, 칼이 맛있다. 와, 칼이 맛있다. 웃긴데? 장난 아니지, 진짜 웃기지. 재밌는데? 와, 칼이 맛있다. 웃기다. 여기 너무 어려웠나 보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걸로 낼게. 그 가수 윤상, 가수 윤하 알지? 둘이 무슨 관계인지 알아? 글쎄, 뭐 같이 앨범을 냈었나? 윤상, 윤하잖아. 상하 관계. 이건 쉽지 않았어? 이것도 있어. 그 베를린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독일 수도. 상하 관계 독일 수도. 천천히 다가갈 생각이었는데 웃긴 동창 녀석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개그를 과하게 쳤습니다. 그 이후 분위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유머와 거리가 먼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성급하게 아재 개그를 시도했다가 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도망가게 생긴 상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지만 근데 사실 짝사랑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좋아하는 상대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는 누구나 같은 마음이잖아요. 막 나가기 전에 옷차림부터 보고 거울 막 몇 번씩 보고 사실 다들 이런 경험은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 향수 같은 거를 처음 뿌린 게 그 약간 짝사랑이나 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잘 뿌릴 일이 없는데 막 처음으로 향수 사보고 옷 많이 갈아입으시잖아요. 맞아요. 옷 입어서 보고 결국 골라서 한 5벌 입었는데 이걸로 골라서 나왔는데 이제 지하철역 가다가 그 주차돼 있는 차들에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뭔지 알아요? 네. 주차돼 있는 차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집에 가고. 진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옷 많이 갈아입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한 5벌 입고 다시 원점으로. 처음 입었던 게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입고. 저는 컨셉 잡고 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지적인 거를 조금 보여줘야지 이러면은 좀 이렇게 셔츠랑 소품 이렇게 뭐 커피 하나?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신여성인 걸 또 보여줘야 되니까 텀블러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컨셉 잡고 이렇게 앉아서 안 보이는 척 책 이렇게 막 읽는 척 온다. 왔어. 왔어? 덥고. 근데 얼마나 내가 지적인 인간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책 제목이 보여야 돼. 이렇게 덥고. 이거 뭐 셰익스피어. 잠깐만, 이거 싫어하는데? 디테일이 되게 크다. 창피한 기억이 막 떠오르네요. 네.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되기 전에 이제 캠퍼스 커플 CC가 되기 전에 이 친구한테 뭘 해주면 내가 이제 되게 멋있게 보일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외모에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같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준비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노트 정리도 해주고 판례 정리도 해주고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 이런 거 같이 고민해가지고 막 준비해주고.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도서관에서 집에 가잖아요. 집 방향이 달랐어요. 이 친구는 기숙사로 가고 저는 따로 원룸을 가는데 기숙사까지 책 들고 막 데려다 주고 다시 저는 어두운 밤에 혼자 터벅터벅 집에 걸어오고 그렇게 뭐 약간 헌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탁 지나가네. 그런 장면이. 근데 확실히 호감 있는 상대한테는 잘 보이려고 누구나 이렇게 노력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사연을 보면은 고민장병은 짝사랑하는 상대가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사실 그 재밌는 남자 안 좋아하는 여자는 없죠. 그쵸. 뭐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스타일이 재밌는 사람 뭐 이런 제가 예전에 그치. 설문조사도 본 것 맞아, 같고 맞아.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분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 대한민국에서 웃긴 걸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 여기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개그맨 김대희 씨. 네. 아내분 처음 만났을 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웃긴 걸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아니라 영광이죠. 둘째면 영광이다. 예. 열째가라면 그것도 영광이에요. 겸손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지금 그 집에 계신 회장님 처음 만났을 때 막 이렇게 웃겨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진정성을 보여줘요. 진정성. 처음에 만나서 근데 항상 그 티가 똑같은 티를 입고 계신 거 아니에요? 큐티하지 마요. 큐티하지 마요. 프리티. 저는 그대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릴 수 없습니다. 95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요? 아무리 흠을 찾아봐도 5점이 없어서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위기가 왔었어요. 오히려 좋아하지 않고 위기가 와서 안 되겠다. 노선을 바꿨죠. 컨셉을 진정성으로. 네. 자, 사실 유머라는 것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물론 타고난 센스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리액션 잘하고 잘 웃기만 해도 충분히 센스가 있는데 으이? 좀 가해. 이 자리 재밌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위트 있고 재밌는 성격 사실 뭐 남녀 막론하고 다 호감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좀 유행하는 개그를 잘 알고 무작정 웃기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과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 또 과하게 써야 되는데. 저기 밑에 뭐 묻었는데 인사 잘하신다 뭐 이런 거. 진짜 옛날 개그다. 네. 자, 안 좋은 예입니다. 네, 차라리 자기 매력을 하지 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매력을 진정성 있게 어필하는 게 더 확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안 좋은 예 많이 보여드렸어요. 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아직 고민장병이랑 그 짝사랑 상대가 다시 재회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나서. 아직 안 친한 상태고 그래서 취향이나 뭐 개그 코드 이런 거를 알아갈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친해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짝사랑 자체가 너무 이게 어려워서 그 상대한테 호감을 얻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당연히 뭐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고 호감을 얻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분 오셨나요? 네, 그 방법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면 500원. 자, 안 좋은 예 하세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너너. 자, 사람들이 이성에게 가장 큰 호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빵!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자, 한 교육 사이트에서 남녀 907명을 대상으로 이성에게 가장 큰 호감을 느낄 때를 조사해왔습니다. 유머 감각이 풍부해 재미를 줄 때는 9.1%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오, 3위. 자, 과연 그렇다면 1, 2위는 뭘까요? 대화가 잘 통할 때가 40.2%로 2위, 1위는 작은 것까지 나를 배려해 줄 때로 41.5%가 뽑혔다고 합니다. 이게 진정성이다. 맞습니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배려와 공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결과였죠? 맞아요. 자, 오늘은 이 짝사랑한 상대의 마음을 잡고 싶어하는 장병의 사연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결책을 드려야죠. 네. 이 여심 저격에서도 봤듯이 유머러스한 사람 순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 이상이 배려나 대화를 통해서 호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우리 고민 장병도 이걸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유머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 썸녀의 이상형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이제 하지만 좀 고민장병이 유머러스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지함 또한 충분히
썸녀에게 매력으로 어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좀 더 살려서 썸녀에게 정말 좋은 남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웃기는 거에 좀 자신이 없으면 리액션을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보통 유머러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본인도 유쾌한 성격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이 개그 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그를 칠 때 리액션만 잘해도 또 상대방이 더 신나서 고민장벽이 노력을 안 해도 분위기가 화기애애지고 뭔가 호감도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민장변이 수민 씨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앞으로도 정리하시네요. 좀 더 진정성 있게. 수민 씨를 좋아하는 모습에 남자가 되기 위해 고민하는 장병은 앞으로도 이제 수민 씨를 위해 가지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건데 고민장병에게 기회를 줘서 고민장병의 색다른 모습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고민장병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본인의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을 바꾸고 꾸며서까지 그 상대방한테 올인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사람일 텐데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과 사랑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요거는 번외로 이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미없던 사람이 재밌어질 수는 없어요. 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20년 넘게 지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개그 코드, 좋아하는 개그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진정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은 기막힌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토닥여드릴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네. 이것은 정말 기대됩니다. 살짝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우파에 또 영향이 있거든요. 네. 오늘 또 수우파 버전으로 준비를 했다고. 수우파에 누구 미정도 있고 많잖아요. 노제. 노제도 있고. 노제. 이거는 이제 헤이마마 버전을 해야겠죠. 특정 그 댄서분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헤이마마 아닙니까 수우파면. 그렇죠. 어떻게 살릴까 이걸? 그러면 제가 안무를 좀 추면서 대박. 존중이라 결혼해 또 다른 일을 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딱 맞네. 박자가 딱 맞네요. 정확하죠. 정박이네. 믿고. 네. 역시 래퍼. 자 이번 주도 좀 해냈다. 입대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군생활에 적응을 못하죠. 그중 가장 힘든 건 단연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신기하게 저녁만 하면 평생 동안 기억에 박히는 것들이 있죠. 아마 예비역 분들은 오늘 영상 보면서 따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역자들의 뇌리에 평생 박히는 그것들. 그분이 또 준비했죠.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차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군인이라면 이 정도는 필히 외워라. 야, 우리 소대 사람들 군번 다 외웠냐? 유병, 효, 자, 손. 아직 못 외웠습니다. 뭐? 야, 너 관생하면 끝에 왜 입니다 안 붙여? 죄송합니다. 너 그리고 하루 만에 군번도 못 외워? 너 이름도 안 외웠지? 죄송합니다. 야, 좀 하자. 복무신종 외워야지. 일병.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병.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상병. 병장. 애들 다 나왔냐? 빨리 나와라. 자, 앞으로 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동 중에 군가한다. 군가. 전후. 군가시작. 하나, 둘, 셋, 넷. 결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살으며 목소리 크게 안 하냐? 꽃이 피고지 무궁화 꽃이다. 네, 일단 군대 용어도 어렵고 숫자부터 평소에 안 쓰는 말들이니까 더 외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비역 현역분들 중 본인 암기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정말 좋아요. 다른 분 좋다. 나 암기력이 좀 괜찮다.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네, 잘 외우는 성격은 아니고 항상 평범했어요, 그냥.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많이 암기력이 뭔지 떨어지고. 알죠. 네네. 이제 저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해요. 네. 아니 이렇게 젊은 친구가? 네,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도 암기력이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반복을 통해 가지고 습득을 하면은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번에 보고 기억해내라라고 하는 건 잘 못합니다. 군대 처음 가면은 외울 게 정말 많습니다. 많죠. 용어도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정말 단시간에 싹 외워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진짜?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외워져요. 진짜로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먼저 본인의 군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끝도 없이 많은데 총을 보면은 각 총기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6에서 7자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외워야 되죠. 복무신지 외워야 되죠. 군가 외워야 되죠.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기본으로 외워야 되고 그 외에도 정말 외울 게 많아요. 근데 그 단어들이 그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쉽지가 않아. 그게 문제예요. 입에 안 붙어. 예, 또 뿐만 아니라 또 자대에 가면 또 자대 나름대로의 또 전화 요령도 있고 뭐 경계근무 요령 등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김대희 씨는 사실 무려 1994번 군번이시잖아요. 맞습니다. 1994번 군번이죠. 지금도 그러면 군번을 다 기억하세요? 그거는 대한민국 육군이라면 예비역 병장이라면 누구나 다 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94-7607-6330. 우와. 저걸 수리국군요. 11. 주민번호 말고. 저는 잊었습니다. 군번은 이제 말 그대로 군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고유 번호죠. 주민번호 같은 건데 그 당시에 주민등록번호보다 군번이 더 먼저 나옵니다. 네. 현역 당시에는. 맞아요. 근데 주민등록번호 보면은 사실 앞에 6자리는 생일이고 그다음에 뒤에 7자리는 성별하고 지역이랑 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군번도 그러면 그런 뭐 법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군대에는 의미 없는 일이 없다고 하죠. 그렇죠. 군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일찍 등장해 볼까요? 슬리피의 군대 TMI! 크게 외쳐봤어요. 자, 먼저 앞에 있는 숫자 2자리는 본인이 입대한 연도입니다. 제가 1,2를 기억하는 거는 제가 11년도에 입대를 해서 1,2를 무조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1,1로 시작을 하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김수영 중이는 아마 20-1 아니면 20-2로 시작하죠. 예, 저는 20-1입니다. 제가 맞추지 않았습니까? 입대 연도 뒤에 있는 번호를 보면은 출신을 알 수 있어요. 출신. 장교는 1, 2, 준사관은 3, 부사관은 5, 그리고 병사의 군번은 7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가 94-7로 시작하죠. 연도랑 네. 이제 7로. 보충력의 군번은 9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117 아까 7 기억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을 기억해요. 11-. 11 11-7. 다시. 무조건. 자, 그럼 7 이후의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뭐 주민번호처럼 지역이나 부대로 나눠지나요?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당연하죠. 그 이후 숫자로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7-1이면 네. 육군 지상 작전사령부, 네. 7-2면 육군 제2 작전사령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저는 7-0인데. 7-0은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이거 알고 들으니까 좀 재밌는데요. 자, 이것만 보면 언제 어디서 입대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효자선 영상 보면은 선임 군번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군번 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내 위에 선임들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든데 군번을 어떻게 다 외워? 맞아. 그냥 누가 선임인지 후임인지 그 정도만 알면 되지. 효자손 영상에서도 다음에 나왔던 게 복무신조였잖아요. 복무신조. 네, 사실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군에 입대하는 이유와 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군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군인으로서의 목표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또 육군, 해군, 공군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군번처럼 평생 기억이 나는 건가요? 이거 내용이 굉장히 긴 것 같던데. 그렇죠. 말 나온 김에 그럼 예비역 두 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복무신조는요. 26개월 동안 계속 외워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와. 복무신조. 나는 대한민국 복무신조. 나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잘잘 까먹었어요. 진짜 낫다. 아예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트래픽 씨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도 기억 안 나요. 야, 그건 기억나요. 복무신조 하면은 우리의 결의 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얘기? 우리의 결의.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의 결의. 우리의 결의 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뒤는 잘 모르겠어요. 정동주 법무관님은 혹시 기억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달달 외우실 수 있죠? 현역인데. 랩도 될걸요. 진짜? 한번 그러면 절도 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시범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옛날 생각난다. 자, 공군도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김소영 중위님 지금 가장 팔팔 때 아닙니까? 예, 자, 가능하십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공군은 또 친절하게도 굉장히 짧아서 10분이면 누구든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요? 핵심같이 고 아침이랑 저녁 정도 때 하는 건데 제가 한번 그때 훈련단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공군 핵심같이 도전 우리의 정신이다. 헌신 우리의 마음이다. 전문성 우리의 자존심이다. 팀워크 우리의 경쟁력이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프롬프터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맞습니다. 맞겠죠. 진짜 짧나요, 육군에 비해서? 네, 짧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수호, 역군, 지상전, 뭐 준수, 신의 이런 단어를 진짜 사회에서 잘 안 쓰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더 외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의 경우 이 점호할 때 사관이 선창하고 부대원들이 이제 복창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초임으로 오는 사관들은 복무신조 단어가 어려우니까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정동주 법무관님은 암기에 능하실 것 같거든요. 복무신조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처음만 생각하면 뒤는 저절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첫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 자실, 법명, 앞단어만 딱 하나씩 외우면 뒤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는 자유, 실은 실전, 법규를 준수하고 명예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이렇게 명예 딱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자신교도. 네. 복무신조를 이제 자주 쓰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렇죠. 자, 저희도 초등학교 때 막 국민교육헌장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국민교육헌장 외웁니까? 국민교육헌장 맞아. 그거 외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 때까지는. 저 때는 안 했습니다. 50대 그게 이제 지금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학교 시절 국민학교? 몰라, 외웠던 것 같은데. 네. 복무신조가 이제 훨씬 이제 자주 쓰이는데 이제 매일 하루 2번 이상씩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점호 시간에 사용하고 뛴걸음 등 체력 단련 이후에 또 재창하고 또 임관식이나 입영식 등의 행사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애국가도 매일 아침 부르는데 이건 뭐 그래도 평소 알고 있는 거고 계절 순으로 부르면 되는 거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군가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가는 많지만 그중 공식적으로 지정된 10대 군가는
무조건 필수로 외워야 됩니다. 와, 장난 아니죠. 군가도 이게 그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 힘든데 육군 10대 군가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 리듬 타기가 좋은 거는 뭐니 해도 전우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어요. 특히 언덕에서 구보할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르기 좋은 게 전우입니다. 실제 부대에서 진짜 사나이보다 많이 부르는 게 전우라고 하는데요. 전우를 작사한 분이 박목월 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짧고 귀에 박히는 명곡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쉽고 짧을수록 좋은 게 복무신조나 각군의 목표 같은 건 이제 몇 줄 안 되고 보통 이제 수첩에 쓰여 있으니까 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군가는 한 소절씩 군가 담당 교관이 먼저 부르고 그 뒤로 이제 병사들이 따라 불러요. 그런 다음 병사들끼리만 부르게 하거든요. 이게 가사가 길어. 어려우면 못 외워요. 네. 맞아요. 이게 군가 외우는 거는 딱히 노하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배울 때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무조건 크게 불러야 합니다. 틀릴까 봐 부끄러워서 배울 때 막 작게 부르면 나중에 이제 전우들이랑 같이 군가 부를 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 때는 이등병 때 전우를 만약에 부르면 뭐 결의에 늠름한 이렇게 음을 타면서 원래 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저희 때는 음이 없었어요. 다 암으로. 결의에 늠름한. 그래서 음을 한 일병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런 군가였구나. 일단 처음에는 외우기 힘들지만 진짜 신기한 게 이제 군가를 부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단전 끝에서부터 힘이 쫙 올라와요. 군가는 노래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트로트, 발라드, 민요를 부르게 하고 행진을 했대요. 네. 근데 팔과 발걸음이 몇 초 안 돼서 흐트러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군가는 절도 있게 딱 이렇게 되고. 네. 그 군가를 부른 장병들은 일제히 같은 동작으로 이제 끝까지 행군을 했대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대부분 군가에서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 정직한 박자를 채택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자, 장병의 사기 진작과 정신전력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군가만 외운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외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 외워야 하겠지만 사람이 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저만 해도 암기 과목 진짜 취약이거든요. 암기 과목 많이요?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매일 반복하고 쓰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정 안 되면 이제 문장을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수화 절차, 군대식으로 전화 받는 법, 뭐 암구까지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구구단 우리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인권침해 짚어볼게요. 네. 자, 오늘 영상 속에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나요?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무조건 있었죠. 많았죠. 네, 선임의 군번, 군가, 복무신조를 암기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장병의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율권을 침해하고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의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반한 인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는 암기 강요 횟수에 따라서 휴가단 측에서 군기교육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암기를 못해서 언어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추가로 이제 행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선임군번 외우라고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근데 복무신조나 군가를 못 외워서 막 혼나요. 막 혼냈어. 그것도 인권 침해인가요? 그렇죠. 복무신조나 군가를 외우는 것은 군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게 하는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외우는 것이 아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신조나 군가를 못 외웠다고 질타, 갈구는 행위는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에서 금지하는 사적 제재, 위법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암기 관련해서 일어나는 뭐 또 다른 인권 침해도 있나요? 암기에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군에서는 암기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병은 뭐 부서원의 전화번호라든가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암기해야 되는데 업무의 신속성은 올라가겠지만 외우지 않아도 노트, 뭐 프린트를 이용해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권 침해 행위이고 그 이외에 교통 수신호를 암기하게 한다거나 차량 번호 또한 이 사람의 사령관이 차 몇 번이야? 뭐 인권 과장의 번호는 몇 번이야? 막 이렇게 암기를 하는 그런 거는 부당한 암기라고 할 것이고 업무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업무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넘어가지고
불필요한 암기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넘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이는 없어져야 될 군대의 폐습입니다. 이게 근데 암기 강요가 비단 그 군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사회에서 일반 가정에서도 예,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뭐 어떤 뭐 생일이라든가 이런 암기 강요 이런 것도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군인은 군인의 의무와 직무상 필요한 거는 암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있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는 남편의 거라고 의무를 보시면 충분히 될것 다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인권 그거는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잘났어 정말. 자,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고 살아서 디지털 치매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진짜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진짜 없어졌어 이제. 가끔가다 내 번호도 까먹어요. 진짜. 그러니까 암기를 강요하는 거는 물론 좋지 않지만 암기력이 좋으면은 이게 뭐 단점은 되지 않죠.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 단어나 시험에 나오는 연도, 수치도 잘 외울 수 있고 사회에서 발표할 때도 좋다고 하잖아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네, 뇌 건강을 위한 기억력 훈련 다들 잊지 마시고요. 그럼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복이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긴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하나까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12월 초가 됐어요. 진짜. 매크매크다. 네, 매크매크. 그 전에 우리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또 훈련이 있죠. 뭐 저희도 잘 알죠, 알고 다. 있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알죠. 네,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버린 듯한 느낌. 동작음과 함께 찾아오는 혹한기 훈련. 아이고. 맞죠? 자, 혹한기 훈련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추위 속에서도 어떻게 전투력을 유지하고 싸우는지를 익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육군에서는 유격과 함께 양대 필수 훈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군대에서 한 번쯤은 꼭 받게 되는 훈련인 만큼 안전에 유의하면서 훈련을 받지만 의도치 않게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네.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장병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자, 내 몸 하나는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네, 혹한기 훈련 대비 딱 맞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야오. 모든 장병들이 안전하게 훈련을 마치는 게 우선이잖아요.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있는 장병들은 오늘 이 시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장병들의 안전을 책임질 멘토님부터 모셔볼까요?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시켜줘 장병들의 명예소방관. 안녕하세요. 현재 1급 응급구조사 9급 대원이자 우쿠TV 너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 우창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오, 먼저 감사 인사부터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출동해 주신 건가요? 그럼요. 응급처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응급처치란 훈련 상황에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생명보험입니다. 처음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차, 3차로 발생할 수 있는 큰 부상까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장병들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내 몸 하나는 지킬 수 있는 셀프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다. 맞아. 요즘 군화는 과거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군화가 좋아졌다고 한들 8시간, 9시간을 걸으면 발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새로 산 하이힐을 신으시면 물집 잡히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게 바로 마찰 물집입니다. 다들 발에 물집이 잡혔을 때 어떻게 처치하셨나요? 그냥 일단 터트리죠. 뭐. 아파도 그냥 바늘로 콕 터뜨렸던 찔러서. 거. 맞아, 맞아. 그 안에 그 물을 다 빼고. 맞아. 밴드 좀 붙여놓고.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차더라고. 자, 발에 물집이 생기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터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우리가 다 그랬는데. 맞아, 나 저렇게 된 적 있어. 맞아. 물집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임의로 터트리거나
껍질을 벗기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행군과 같은 외부 훈련 시에는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바들이나 손톱 등을 이용해서 물집을 터뜨릴 경우 2차 피부 감염의 위험까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집을 터뜨리지 않으면 걸을 때마다 아프고 신경이 너무 쓰여서 훈련에도 지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커지잖아.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될까요? 네, 마찰 물집이 생겼을 때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은 바로 보호 쿠션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거즈와 반창고만 있으면 끝입니다. 꺼지요. 네. 거즈. 응급처치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즈를 물집의 높이보다 높게 쌓은 뒤에 반창고를 붙여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 네, 거즈가 푹신한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걸을 때도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 물집이 생긴 걸 모르고 계속 걷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 물집이 터졌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미 물집이 터졌다면 먼저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잘 씻고 물집이 터진 피부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밴드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떼고 싶은데. 저거 진짜 떼고 싶어. 진짜 맞아. 네, 재밌어. 진짜로 싹 도려내주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집중해서 상처 부위에는 한동안 물이 닿지 않도록 하게 하고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서 소독은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찰 물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군 전 발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유용한 필수품은 바로 발가락 양말입니다. 아재 필수품. 예, 발가락 사이에 마찰을 줄여서 물집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바세땡이나 마찰 예방 크림을 발라서 발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물집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부상이든지 미리 알고 예방하면 좋죠. 멘토님이 알려주신 그 물집 예방법도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다음으로 배워볼 응급 처치법은 뭔가요? 네, 일반 훈련 시에도 위험성이 있지만 무거운 군장을 맨 채로 이동하는 행군 시에 더 주의해야 할 부상이 바로 이겁니다. 염자. 진짜. 네, 흔히 발목을 접질렸다, 삐끗했다고 표현하는 게 발목 염자입니다. 그렇죠. 보통 발목을 살짝 접질렸을 때는 통증이 금방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접질린 발목은 인대가 약해지면서 발목이 평생 동안 좀 불안정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연골 손상과 염증, 통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접질는데 또 접질르잖아. 자, 빠른 회복과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처치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네. 발목을 접질렸을 때는 네네. 라이스 요법의 활용이 중요한데요. 라이스 요법이란 자, 휴식, 레스트, 그리고 얼음 찜질, 아이스, 그리고 압박, 컴프레션,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올려주는 엘리베이션을 뜻합니다. 네,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네. 슬리피 씨가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네네. 발목이 접질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자리에 앉거나 눕거나 편한 자세를 취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레스트, 휴식을 먼저 취해주시는 거죠. 자, 너무 레스트 하신데 아주 좋습니다. 환자는 이래도 됩니다. 다음에는 대사작용을 늦추기 위해서 바로 이 얼음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얼음팩이 없을 경우에는 차가운 물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10분 이상 상처 부위에다가 찜질을 해주시고요. 네네. 이게 헷갈리는 게 예. 그러니까 열을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열찜질을 해야 되는지 얼음찜질을 해야 되는지 그게 막 헷갈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다쳤을 때 초기 48시간까지는 얼음찜질이 맞습니다. 네, 처음 다쳤을 때는 부종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네, 부어버리고 그 부종이 난 상태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을 얼음찜질로 식혀주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를 너무 차갑다고 하면은 수건 같은 거를 한 번 더 떼서 얼음찜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음찜질을 해서 통증이 조금 가라앉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압박붕대, 압박붕대로 이렇게 압박붕대를 감으실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부터 올라오는군요. 네, 팔자 모양으로 감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붕대를 감을 때 주의하실 점이 붕대를 너무 세게 감게 되면은 피가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서 환자분께 이 정도 광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감아주시고 이게 왠지 다쳤으니까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네. 고정해야 된다는 생각에 네. 이 압박의 목적은 더 이상 이 발목이 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말고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만 물어봐 가면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압박이 된 이후에는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셔서 편하게 쉬게 도와주면 됩니다. 내복을 입었네요. 저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끊을 수 없네. 이렇게 높게 해주시는 이유는 피가 밑으로 쏠리는 피가 심장보다 위로 올라가게끔 함으로써 부종과 그리고 통증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처치가 끝난 뒤에는 당연히 의무차를 불러서 전문 치료기관을 방문해 추가적인 손상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얼음찜질을 이 상태로 위에서 계속 도와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환자 끝났습니다. 아프면 위에 있어요. 네, 아무래도 발목 염좌는 물집에 비해서 부상 정도가 크다 보니까 응급처치 방법도 세분화되어 있네요. 네, 지금까지는 혹한기 훈련 장소로 갈 때 행군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배웠다면 이제 또 실전이죠. 혹한기 훈련 시에 발생하는 부상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환경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날씨와 관련된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걸 꼭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핫팩? 화상? 혹한기 훈련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핫팩. 추울 때 솔직히 이거만큼 의지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핫팩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들어봤던 것 같아요. 40도? 50도? 최대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70도라고 하면은 솔직히 다들 어느 정도인지 이런 감음이 잘 안 되실 텐데 폭염으로 70도까지 올라간 차 보닛에 대패 삼겹살을 구웠더니 30분 만에 다 익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온도에 장시간 피부가 노출된다고 하면은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자, 저온 화상은 피부 변색, 물집, 가려움증, 통증을 동반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 피부 괴사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화상 부위가 작더라도 적절한 초기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 겨울에는 생활관에서도 추워서 막 핫팩, 붙이는 핫팩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핫팩을 붙이고 잤다가 저온 화상을 입은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군대에서 겨울을 보내는 장병들이라면 필수로 알아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응급처치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저온 화상을 포함한 모든 화상에서 1순위 응급처치법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0분 이상 접촉시켜 주시는 겁니다. 진짜요? 10분 이상. 네, 이때 화상 부위의 열기를 찬물로 충분히 뺀 뒤에 화상 연고를 바르고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는 게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크게 아프지 않거나 이제 작은 부상이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그게 또 멋있는 건 줄 알고. 하지만 어떤 부상이든 초기 조치가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체온증. 아주 무서워. 저체온증은 이게 곧바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이송과 응급처치가 필수입니다. 저체온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먼저 젖은 의복을 빨리 제거하고 마른 담요로 몸을 감싼 후에 이 저온 환경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을 높여줄 따뜻한 수액이 없는 상황에서는 핫팩을 수건으로 감싸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드랑이 그리고 머리와 목은 심장에서 가장 가깝게 큰 혈관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신체 부위 중
가장 빨리 열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의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자, 추울 때는 제자리에서 뛰거나 움직여서 몸에 열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체온증이 왔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여서 열을 내는 게 더 좋겠죠? 저체온증이 왔을 때 열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심장 부정맥을 유발해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도 추울 때 저절로 몸이 막 진동 오는 것처럼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저체온증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저체온증이 온 건지 스스로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체온증이 오면 입술이 파랗게 되거나 추위로 인해 손과 발이 떨림이 발생하는 등 추위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반응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초기 증상으로 느린 걸음걸이, 무감각, 피로 등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슬래피 씨는 365일 저체온증이에요. 그렇죠. 전 잘 알고 있죠. 저는 뼈가 얼거든요. 그래서 내복이셨구나. 저체온증의 경우 옷을 여러 겹을 입고 항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멘토님, 그 저체온증에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은 거기서 동상이 연결이 되는 게 맞죠? 그 날씨가 말도 못하게 이렇게 춥다 보니까 부문 동상이 오는 경우도 제가 심심치 않게 봤거든요. 특히 맞아요. 혹한기 때. 네, 맞아요. 네,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면 혈관을 확장해가지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는데 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반대로 손끝과 발끝으로는 혈액을 보내지 않게 돼요. 맞아. 왜? 왜냐하면 뇌나 심장이나 이런 장기 부위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손발보다. 절이잖아. 그래서 손과 발에 동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상은 심한 경우에 절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초기 조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상으로 인해 피부 조직이 깊이 손상되면 괴사 증상이 발생해서 손상 부위를 절단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상 부위가 차갑고 창백해지면서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우선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손상 부위를 붉은기가 돌아올 때까지 20분에서 40분 정도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의 온도인데요. 38도 이하에서는 얼어있는 부위가 잘 녹지 않고 43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는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 예민하다. 동상 부위는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더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온도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물에 곧바로 손상 부위를 담그지 마시고 일단 팔꿈치로 먼저 물의 온도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넣었을 때 불편하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가 적당한 온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당장 따뜻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상 부위를 겨드랑이로 감싸는 등 체온을 이용해서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을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저리다고 막 주무르긴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 동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진짜 무서운 질환이네요. 그럼 동상에 걸리기 전에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한기 훈련 시에 여벌의 양말과 장갑을 필수로 준비해서 몸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 움직임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동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씩은 몸을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오늘 유익한 정보 네.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멘토님이랑 혹한기 훈련 대비를 제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장병들이 안전하게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응급처치 방법은 꼭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대 내에서나 훈련을 갈 때도 항상 전문 의료 인력이 따라가지만 내가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네. 더 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1차적인 응급치료법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심해지기 전에 의무대나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도 필수라는 거 다들 아시죠? 훈련 시 발생하는 부상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든 훈련은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입니다.
자, 장병 여러분 모두 군생활 동안 아무 탈 없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장병들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서 응급처치법을 알려주신 우창희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궁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바로 연애사에 대해서는 친구한테 어디까지 얘기하는 편이에요? 절대 하지 않고요. 이제 행군기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상 가장 친한 친구한테는 비밀로 하고 대국민 상대로. 나중에 둘이 화해하고 나면 맞아. 나만 이상한 사람이 맞아요, 된다니까요. 걔 내 친구들 걔한테 그랬어. 너 별로래. 요즘 핫하다는 아이돌들은 다 활용하고 있네요. 진짜 탑들은. 그럼 저도 이 대열에서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긴데요. 우리 장병들이 이런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되죠. 대박이네. Stuck with you 반복되는 힘겨운 유익 긴 겨울같이 숨 막히게 번져간 blue a little too soon It's killing me 기나긴 터널이 내일이 또 끝없이 이어진 어둠에 지쳐간 내 모습이 It's killing me 잃어버린 끝에 희미한 기억 끝에 It's killing me 이제 날 놓아줘 baby 또 잊혀진 일상에 멈춰진 시간에